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하락의 원인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궤적을 그려나갈지, 그리고 바닥 라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강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일주일 상간에는 계속해서 전체 시장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완성차 업체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는 최근에 어떤 전체 시장 그 반등세와는 별개로 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하락의 원인은 역시나 어떤 전방위적인 수요 위축 우려, 그 다음에 이런 실질적인 판매량,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엔진 관련 리콜 비용, 이런 부분에 충당금을 쌓으면서 그 부분 찬물을 끼얹으면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약화될 수 있는 흐름을 지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긴 시계열 1년 단위로 잘라놓고 본다면 역시나 전체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전체적인 추이로는 길게 봤을 땐 여전히 시장의 어떤 위치보다는 강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지금 미국 비롯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고금리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보통 우리가 일시불로 사지는 않죠. 그 부분에서 일부 할부를 이용한 오토론을 쓸 때 어떤 금리, 이쪽 기준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어떤 신차 구매를 늦출 수도 있다. 그리고 중고차로 알아보는 그런 수요가 또 이렇게 돌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 우려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스란히 지금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기아차를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사오다가 한 두 달 전부터 해서 그 기류가 바뀌면서 일부 간간히 매수세도 들어오고 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들은 추세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역시나 기관들은 특히나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파는 기조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기술적 영역에서는 이런 완만한 큰 상승 이후에 완만한 조정 이후에는 다시금 강한 상승으로 이어져야지만이 이 어떤 조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어떤 타이밍을 지났죠. 이미 상승 3파, 큰 3파로 이어지는 그 파동의 어떤 시점은 지났다, 그런 구간 확인할 수 있고, 이 타이밍에서는 올라갔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지나서 이때 어떤 쌍 고점을 찍고 파동이 아래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지금 중간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 자체로 놓고 본다면 대형주 단에서 고점 대비 35%의 하락률은 여전히 전체적인 흐름에선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하락이 양호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각도의 어떤 수렴 구간을 지나서 지금 하방으로 지금 일단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단기간에 이렇게 V자로 올라오는 파동보다는 여기서 좀 더 에너지를 모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일부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한번 보시면 이때 수렴 구간을 거쳐서 하방 뚝이 터졌죠. 그리고 추세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큰 1파 하락 이후에 지금 조정 파동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여기서 단기 저점을 찍고 올라오지만 역시나 저항을 받습니다. 단기 반등세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되밀리는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올라오는 각도보다도
각도는 비슷하지만 다시금 역V자로 이렇게 다시 꺾여져 내려오는 그런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파동에서 저점 지지와 함께 다시금 반등이 오더라도 재차 이 어떤 저항 테스트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자칫 이 흐름이 악화된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큰 하락 이후에 2파 조정 이후에 다시금 재차 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외국인들은 큰 저점 이후에 시세, 대시세 올라오는 그런 파동에서 계속해서 지분을 줄였었고, 이후로는 이쪽 영역에서는 꾸준히 지분율을 늘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추이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크게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턴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을 한번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이쪽 누적 추이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이때 매수를 이어오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왔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들도 거의 팔 물량을 다 팔지 않았나, 이 관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으로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 낙폭이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 저점을 깬다면 일부 낙폭은 일부 깊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토캐스틱 어떤 보조지표 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월봉의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상에서 보신다면 월봉상으로는 에너지가 새놈 공이 지금 하방 에너지를 잡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신다면 월봉의 작은 놈과 그 다음에 주봉의 큰 놈이 거의 같은 파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큰 놈 월봉의 3개는 하방 기울기다. 그리고 주봉의 중간짜리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턴 하기 직전인데, 역시나 침체권에서 지금 에너지가 상방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추세로 봐도 그러하다.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주봉의 작은 놈과 그 다음에 일봉의 큰 놈이 같은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봉의 큰 놈이 지금 올라오다가 50 기준선 50 아래에서 지금 꺾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일봉의 작은 놈 또한 한번 원바닥을 찍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게 추세 전체의 어떤 큰 파동을 돌릴 만한 그 힘으로는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이게 파동이 올라왔다가 작은 놈이 올라왔다가 꺾이는 부분에서는 재차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또 꺾인다면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파동 자체가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아래로 꺾이면서 한 파동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펀더멘탈 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현재 시총은 27조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익 추이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이 추정치 컨센 자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죠. 그 부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 예상치를 보신다면 순위 기준으로 5조, 6조 수준의 어떤 이익이다. 그리고 올해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 충격파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일단은 개선, 매출액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부분 감안한다면 현재 27조 기준으로 PER이 4배, 5배 수준의 형편없는 밸류를 받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BPS 관점으로도 올해 예상 BPS는 98,000원 나오고, 그리고 내년 가면 11만원, 그리고 내후년 가면 12만원대가 나오죠. 그런 관점 보신다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펀더멘탈 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하죠. 그리고 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물론 이 부분은 어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어떤 신차 가격이 좋았던 부분, 그리고 환율의 어떤 효과, 그 부분 더해져서 이익률이 추가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기아차의 어떤 경쟁력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판매량 증대와 어떤 마진이 커진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 보신다면 현재 어떤 현대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현대차의 어떤 소나타 시리즈는 지금 좀 브랜드 이미지가 좀 한물 간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K 시리즈가 오히려 좀 선방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산타페와 비교해서 소렌토 어떤 브랜드가 좀 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카니발 시리즈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전기차 라인도 매우 잘 나오고 있다. 이 부분 감안한다면 이익이 급격하게 꺾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익률이 한 단계 레벨업 돼서 계속해서 이익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부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빠진더라도 이걸 매도 관점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다만 내려온다면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역시나 배당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보다 기아가 훨씬 배당률이 높고, 그리고 이익 수준도 높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떤 배당 수준에 준하는 배당을 지속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력을 못 받고 있지만 이게 하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대기 매수세도 만만치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라인을 최종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펀더멘트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주봉상에 그어놓은 추세선 기준으로 전체 추세선의 어떤 하방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기울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아래 방향으로 이걸 뚫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찍을 수 있는 바닥 가격 라인은 6만원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물론 이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6만원 수준이 오면 어떤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혹시나 저점을 깨지 않고 이 부분에서 어떤 기간 조정으로서 박스권 형태로 계속해서 매물을 잘 소화한다. 그러면 이 부분 시간으로 버티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턴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현재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배당 받으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이후에 추가 포인트 나오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미신 올리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